자, 이번 시간에 물권 중에서 용익 물권 두 번째 주제, 지역권에 관한 주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권이라고 하는 개념, 자, 토지에 관한 권리, 이렇게 해석을 해 봐야겠고요. 앞에서 논했던 지상권하고 비교해서 지상권은 그 토지 위에 올라가서 건물 소유나 공작물 소유, 수목 소유 등의 목적으로 그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상권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지역권은 일정한 영역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 객체는 토지에 관한 권리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요거는 이제 앞에서 공부했던, 자, 바로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는 개념과 연계해서 보셔야 되죠. 우리가 이제 부동산 학개론에서, 자, 도로와 접하지 아니한 토지를 가리켜서 맹지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맹지에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 이게 기본 틀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토지가 존재합니다. 이게 맹지예요. 도로가 이쪽에 접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 맹지 관련해서 앞에서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더 편리한 경우에는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 이슈, 만약에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그냥 출입할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고 장래 토지용 상황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 그 외 쟁점으로서 이 주의 토지 통행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남의 토지를 나다닐 수 있는 건 별개의 문제로 원칙적으로 유상이다. 다만 토지 분할 때문에 맹지가 됐으면은 분할된 토지 소유자가 갖게 되는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는 것은 이때는 무상. 다만 이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을 어떤 사람이 매수를 해서 계속해서 주의 토지 통행권을 갖게 되는 경우는 이때는 유상,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주의 토지 통행권에 관한 개념이고요. 이 주의 토지 통행권은 주변 토지 소유자가 싫다고 해도 법원의 판사가 확인 판결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강제로 이용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전제를 하죠. 자,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 설정 계약과 설정 등기를 통해서 맹지 소유자가 타인의 토지를 나다닐 수 있는 권리를 가리켜서 지역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공법, 건축법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어떤 토지라고 하는 거, 맹지, 즉 건물을 지을 수 없다. 즉 도로 접하지 아니한 토지라고 할지라도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다? 이때는 건축허가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맹지 소유자가요, 이렇게 큰 도로와 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역권을 취득을 하게 되는, 출입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 용어 다시 기억하셔야 되죠. 도움이 필요한 토지를 뭐라 부른다? 요역지. 도움을 주는 토지를 뭐라 부른다? 승역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해서 도움이 필요할 요자 해서 요역지,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토지, 주는 토지를 승역지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예시를 할 때는 통행지역권이라는 것을 주로 예시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자, 여기는 관망지역권이나 용수지역권 등 경우 수가 대단히 많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전제가 돼야 되겠고요. 자, 지역권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약정 지역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약에 의해서 성립하게 되는 지역권이라고 하는 거, 이 약정 지역권. 앞에서 우리가 지상권은 약정 지상권도 있지만 뭐 시험용으로는 법정 지상권도 중요 이슈가 됐었죠. 여기서는 이제 대부분이 약정 지역권, 계약을 통해서 성립하는 지역권에서 다시 갑시다.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는 것은 등기해야지 어떻다? 바로 그 물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지역권 설정 계약뿐만 아니라 지역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지 지역권은 성립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럼 등기를 어느 토지에다 하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승역지 토지의 등기부에다가 이 토지는 도움을 줘야 되는 토지다라는 것을 등기해야 된다. 이게 기본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역권 설정, 지역권의 정의 보니까 일정한 목적으로 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자기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목적이 특정이 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우리 지상권은 건물 소유나 수목 소유나 공작물 소유, 이렇게 셋 중에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특정했던 데 비해서 지역권은 목적 자체가 없어요. 법에 특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이 됐든 아까 우리가 통행지역권이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 될 테고, 또 용수지역권이라고 해서 물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도 용수지역권도 있을 수 있고 관망지역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역권 설정 계약이라고 하는 거, 일단은 이 토지를 자, 바로 나다닐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사람을 뭐라고 한다? 지역권자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따라서 지역권자에 대응해서 승역지의 소유자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지역권 설정자라는 용어를 씁니다. 아까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들이 이걸 우리가 지상권이라 불렀었고, 이용하는 사람을 지상권자, 그리고 토지 소유자를 지상권 설정자라고 했던 데 비해서 여기서는 승역지의 소유자가 지역권 설정자가 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요역지의 소유자가 지역권자가 되는 게 또 일반적인 모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역지가 맹지라고 했을 때 맹지의 소유자, 이 사람은 누구? 승역지의 소유자를 만나서 당신의 토지 지역권을 설정합시다. 의사에 합치를 하고요. 지역권 설정 등기까지 하게 되면 지역권은 성립하게 될 것이고, 그럼 만약에 이것이 통행지역권이라고 했을 때 요역지의 소유자는 이 토지를 나다닐 수 있다. 이렇게 스토리를 잡아가요. 근데 이게 지역권 파트는 내용이 되게 간단해요. 내용 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1년에 무조건 한 문제 구성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파트는 좀 디테일하게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까 우리 지상권은 내용 대단히 많은데 역시 1년에 많으면 2문제, 적으면 한 문제 나오다 보니까 내릴 게 많으니까 함정을 팔 필요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역권은 좀 지금 내용이 워낙 작아서 오히려 디테일하게. 자, 그래서 가볼까요? 지금 요역지 소유자 갑이라 치고요. 승역지 소유자 을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역권 설정 계약은 요역지 소유자 갑하고 지역권 설정자가 될 을 두 사람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등기를 하게 되면 지역권 성립한다. 그런데 경우의 수가 좀 문제가 되게 돼요. 자, 이 요역지에 소유자 말고 만약에 지상권자가 있다라고 한번 전제 보겠습니다. 병이라는 지상권자가 있다. 그러면 실제 이 토지를 밟고 지나다니는 사람은 누가 되는 겁니까? 병이라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병이 누구랑 만나서 바로 을과 만나서 소위 지역권 설정 계약을 할 수 있다. 똑같은 논리 구조로 병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전세권이라는 게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역지에 전세권자도 뭐가 될 수 있다? 지역권자가 될 수가 있다.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자, 승역지에 을이라는 소유자가 있다고 치고요. 여기는 갑을병정이라는 사람이 뭐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제를 하게 되면은, 만약에 요역지의 소유자만 있으면 요역지의 소유자는 누구와 이 토지를 지배하고 있는 정과 지역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는 얘가 병이 지상권자라고 하면 병이 누구랑 정과 바로 지역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정이라는 사람이 뭐 승역지에 지상권자가 되거나 또는 전세권자가 되거나 어느 쪽이 되든 간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등기법이랑도 같이 연계가 되게 되는 건데, 하여튼 요역지의 소유자, 승역지의 소유자 사이에 지역권 설정 계약이 일반적으로 체결되는 데 비해서 특수한 경우에는 바로 요역지의 지상권자나 전세권자가 지역권자가 될 수가 있고, 승역지의 소유자가 일반적으로 지역권 설정자가 되는 데 비해서 승역지의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뭐가 될 수 있다? 바로 지역권 설정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용어 잡으셔야 돼. 요역지, 승역지, 지역권자, 지역권 설정자라고 하는 거 용어 잡으셔야 됩니다. 별 내용이 없기 때문에 꼼꼼히 가셔야 돼요. 나중에 보시게 되면 승역지의 소유권을 기준으로 해서 지역권 설정을 하게 되면 이걸 주등기라는 형식으로 처리를 하고요. 이에 비해서 승역지에 바로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지역권을 설정할 때는 나중에 부기 등기라는 형식을 통해서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등기법에서 공부를 하시게 될 테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역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요역지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지역권자가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승역지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바로 지역권 설정자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그림 자체를 외우셔야 돼. 자, 보면은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의 일부를 나다니는 그림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 자체를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그래서 승역지는 한필 토지의 일부일 수 있다. 이에 비해서 요역지라고 하는 것은 한필 토지의 전부여야 한다. 해서 도움을 받는 토지는 한필 토지의 전부가 되게 될 것이고, 도움을 주는 토지는 한필 토지의 일부일 수 있다. 이걸 이제 문장으로 외우시면 머리가 터져버려요. 그저 기억하실 게
토지 일부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지역권을 설정하게 될 토지는 뭐라고요? 승역지. 그래서 외울 게 뭐라고요? 승역지는 한필토지의 일부일 수 있다. 해서 앞에서 우리가 물권에 관한 개념을 설명드리면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라는 것은 토지 또는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도 설정할 수 있다. 나중에 공간정보법을 통해서 공부를 하겠지만 이렇게 토지의 일부를 대상으로 지상권, 지역권을 설정을 할 때는요. 바로 그 위치를 특정해 주기 위해서 지적도라고 하는 도면 거기다가 표시를 해서 이만큼만 지역권 설정한다라는 식의 취지. 그래서 시험용 민법에서 이슈가 되는 건 뭐야? 승역지는 한필토지의 일부일 수 있다. 이 그림 자체를 외우셔야 돼. 승역지는 어떻다? 전부를 다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이용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이 문장으로 나오고 거꾸로 바꿔치기해서 나오면 헷갈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승역지는 한필토지의 일부일 수 있다. 이게 이제 객체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역지는 도움을 받는 토지는 한필토지의 전부가 돼야 된다.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어떻다? 지역권은 성립하게 된다. 자, 앞에서 다시 갑시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어야지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하고요. 지상권 설정 등기가 있어야지 약정 지상권 취득할 수 있다. 그럼 지역권도 따로 얘기 안 하면 당연히 어떻다?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어떻다? 지역권 취득할 수 있다. 요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닌데요. 공유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에 대해서 지역권, 승역지에 대해서 지역권을 취득하게 되면 설정 등기가 있으면 지역권 취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요역지의 소유자가 다른 공유자가 있다. 그러면 다른 공유자도 함께 어떻다? 지역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그래서 뒤에서 보시겠지만 지역권의 발생이나 소멸은 공동소유, 공유 관계일 때는 동시에 발생하고 동시에 어떻다? 소멸해야 되는 것이 자기의 지분만에 대해서 소멸을 하거나 이런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요역지의 공유관계, 요역지가 공유관계다. 그러면 한 사람만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더라도 나머지도 동시에 어떻다?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통행지역권을 취득을 했으면 나머지 공유자도 당연히 어떻게 할 수 있다? 같이 나다닐 수 있다. 좀 살 붙여볼까요?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승역지 소유자 을과 지역권 설정 계약을 통해서 지역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여기를 나다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혹시 여기에 병이란 지상권자가 있다면 이 사람도 어떻게 할 수 있다? 나다닐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병이란 지상권이 있으면 병이란 사람이 직접 지역권자가 되는 것도 가능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미리 토지 소유자, 요역지 소유자가 지역권 설정 등기를 통해서 지역권 취득하게 되면 나머지 사람도 다 같이 나다닐 수 있다. 공유관계라고 하면 공유자, 나머지 공유자도 다 함께 지역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여기가 별 내용이 없다 보니까 경우의 수를 여러 가지를 막 던져놓게 됩니다. 해서 이런 식으로 지역권을 취득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권의 시효 취득이라는 개념을 설명드릴 텐데 요거 하려면 우리 민법 얘기부터 다시 한번 해. 앞에서 공부했던 얘기 점유 취득 시효라는 개념부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있었죠?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갑을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게 되면 매도인은 어떻다? 등기를 넘겨줄 의무가 있다. 그래서 매수인이 등기를 넘겨받아야지 어떻다? 이 부동산의 소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럼 등기를 하지 않게 되면은 소위 앞에서 이제 그런 얘기 했었죠.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넘겨받지 않으면 과실수집권은 갖게 된다. 즉, 이 문제의 토지에 임차인이 있으면 차임은 누가 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이 취득을 하게 되지만 최소한 소유권 자체는 어떻다? 취득할 수 없다. 왜 그래? 법에 그래 써 있어.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지 어떻다? 효력이 발생한다. 다시 돌아가서 자, 이렇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람이 자, 을이라는 사람이 자,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은 게 아니라 간명의의 등기 권리증, 등기 필증 같은 얘기입니다. 이것만 넘겨받았다. 그러면 등기가 넘어간 게 아니라고 그랬어. 등기가 넘어간다는 얘기는 등기소에 가서 이름을 바꿔줘야 돼. 등기부의 이름을 바꿔주는 것이
것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될 텐데 옛날에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 등기를 넘겨줘야 된다라고 하니까 등기 권리증을 넘겨준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을은 이게 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법을 모르니까 20년간 소유의사로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다. 그러면 이때는 이 사람 을에게 매수인에게 뭐가 발생한다?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된다. 민법 245조 1항에 따라서 등기 청구권 발생하고요. 이 매수인은 매도인 그 당시에 등기 명인한테 바로 소유권 이전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오게 되면은 어떻다? 이 소유권을 시효 취득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점유 취득 시효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논리의 전제는 뭐냐면 아무 권원 없이 그냥 20년 동안 점유했으니까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다 샀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가 좀 이런 거 된 상태에서 인터넷 기사 보다 보면 가관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사람들이 대단히 분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저런 게 있어요. 점유 취득 시효 이런 판례가 신문 기사로 나오게 되면 수많은 인터넷 키보드 워리어라고 하는 이 친구들이 막 씁니다. 야 남의 땅을 20년 동안 점유했는데 어떻게 소유권을 넘겨줘? 하여튼 우리나라 개 같은 법이고 판사도 개 같은 놈들이고 국회의원들이 등등등 쌍욕을 해대면서 그걸 보면서 차라리 법을 모르면 어머 별놈의 판례가 다 있네 이렇게 되는 거고 내용을 알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 댓글 쓰는 새끼 나의 병신들이 이렇게 아무 원인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점유취득시효라는 건 뭐라고요? 매매 다 이루어져 등기만 안 넘어갔을 때 이때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한다. 자, 지역권의 시효취득은 마찬가지야. 갑과 을 사이에 뭐라 했으니 이게 이제 승역제가 될 테고 여기다가 지역권 설정 계약을 체결해요. 그러면 을이 X 토지에 대해서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되는데 미처 이제 그냥 이용만 하고 등기를 미처 안 한 상태야.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계속해서 이용을 해왔다라고 하면 20년 지난 상태에서 이 요역지의 권리자, 소유자가 될 수도 있겠고요. 하여튼 지역권자가 될 사람이 누구한테 승역제 소유자에 대해서 등기, 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 지역권의 시효 취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내용도 없어요. 그래서 앞에서 점유 취득 시효랑 똑같은 논리 구조야. 미처 등기만 안 하고 계속 사용 수익을 해왔었다. 통행을 해왔었다라고 한다면 이때 어떻다? 지역권의 시효 취득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요역제 소유자가 20년간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이라고 했을 때 취득 시효가 인정된다. 그럼 또 살 붙여가야 되지. 아까 지역권자는 뭐가 될 수 있어? 요역제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될 수가 있었죠. 지상권자나 전세권자가 승역제 소유자 등과 뭘 했다고? 지역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지료도 지급하고 예를 들어서 등기만 미처 안 한 거야. 그러면 20년 지났을 때 뭘 할 수 있다?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여기서 파생되는 주제, 토지 불법 점유자는 당연히 통행지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하나만 한 얘기지. 자, 우리가 시효취득이라는 개념 뭐라고요? 정상적인 권원의 근거에서 등기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20년 지나서 입증해 보이기 어려우니까 판례에서 인정을 하는 개념이라고. 그래서 바로 통행지 불법 점유자는 아무 권원 없이 남의 땅을 20년 동안 쓴 사람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없다. 시효취득은 말 자체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내용을 알고 보면 너무나 다 당연한 얘기들입니다. 그냥 공부가 좀 안 되고 이쪽에 지식이 없어서 이상한 얘기처럼 보이는데 내용 알고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죠. 어떤 미친놈이 내 땅을 계속 20년 동안 끌고 다녀. 근데 하여튼 20년 전부터 계속 거슬렸어. 근데 한마디 할까 하다가 새끼가 개 끌고 다니고 그렇게 하니까 괜히 개 풀면은 죽는 수가 있거든. 걔한테 안 물려보셨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물려봐서 알아요. 물려봐서 아는데 제가 하여튼 대충 한 17, 8세, 16세 이때 걔한테 물리면 상태가 이렇게 침 흘리고 이렇게 좀 안 좋아져요. 그래서 요즘에 무슨 독감이 유행이라고 그래갖고 난리가 나는데 걔한테 물리게 되면 그런 데서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광견병 이런 것들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다시 돌아가서 걔가 내 땅을 개를 같이 끌고 다닌다고 한마디 할까 하다가 개 풀어버릴까봐 말 못하고 20년 동안 그 개를 계속 개가 새끼를 낳고 또 새끼를 낳고 등등 해서 계속 개를 끌고 다녀. 그러면 20년 지났다면 이 개 주인이 와서 뭐라고 그래? 시효취득을 주장한다고 했을 때 그때는 어떻다? 자, 이제는 개가 이제 저 밖에 있잖아요.
나는 집 안에 들어와 있잖아. 당당히 얘기하는 거지. 수요 취득을 부인할 수 있다. 정당한 권리가 있어야지 어떻다 수요 취득이라는 게 인정된다. 그래서 다시 이 파트에서는 논의의 중심이 이거예요. 요역제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지역권자가 될 수 있고, 그럼 당연히 논리 구조가 요역제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경우에 따라서 20년 전에 지역권 설정 계약했음을 이유를 들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수요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가 되겠고요. 자, 지역권의 소멸이라고 하는 거 바로 공유관계입니다. 공유관계 자세히 보시면 안 돼. 지역권은 동시에 취득하고 다 동시에 소멸한다. 해서 요역지의 공유자가 자신의 어떤 지분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케 하거나 승역지의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이 부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케 하지는 못한다. 이건 자세히 보시면 안 되고, 자, 취득도 소멸도 다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이 정도로 해서 지역권의 소멸까지 설명드렸고요. 지역권의 효력이라고 하는 걸 볼까요? 자, 이것도 기본 중심 쪽은 용익물권이다 라고 하는 거. 지역권도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 지역권자 일정한 목적으로 해서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권리가 있다. 이게 이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아까 통행 지역권을 설정을 했다면 바로 통행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논리구조. 자, 그러면서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우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 등을 할 수가 있다. 그 중에서 자, 반환 청구는 이런 식이었어요.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물을, 자신의 목적물을 자,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한 사람에 대해서 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따로 우리 공부 안 해도요, 지상권이나 전세권에 있어서도 자신의 토지라든가 자신의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라든가 전세권의 목적인 그 목적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바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지역권은 항상 점유를 전제로 하는 권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자, 지금 통행지역권이라고 하는 것. 자, 요역지가 있고 승역지가 있어서 통행지역권을 설정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때 이 사람은 밤낮으로 항상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해서 이 토지를 올라가서 나다니는 게 아니죠. 어쩌다 한 번씩 나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우리 앞에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할 때 반환 청구권 인정 안 됐던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지역권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저당권자에게는 반환 청구권은 어떻다?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요 얘기가 하나의 이슈. 그럼 이제 반환 청구권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는 방해 제거 청구권 또는 방해 예방 청구권은 인정이 되게 된다. 그래서 28회 때인가 답을 뽑았던 주제이고요. 양도 담보 안 됩니다. 우리 지상권 양도할 수 있다, 전세권 양도할 수 있다. 뒤지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는 얘기에서 파생했던 게 지상권을 담보로 돈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전세권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지역권은요, 지역권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왜? 이유 자체가 뭐냐면 이런 논리 구조야. 지역권은요, 자 보십시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친구한테 야, 내가 가진 지역권 줄 테니까 너 요거 가져 라고 했을 때 지역권 가지고 뭐 하냐고.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물리적 위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떼내서 주고 말고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역권은 어떻다? 양도할 수 없다라는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지역권은 어떻다? 양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요,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해서 이전한다. 뭔 소리냐면 요역지 소유권이 바뀌면 그 사람이 바로 같이 지역권을 승계 취득을 하는 것이지 따로의 지역권만을 사고 팔 수는 없다. 똑같은 논리 구조로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요 두 개 정도 양도할 수 없다. 이 개념이 있었고요. 담보. 지역권은 다른 권리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즉, 지역권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없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지역권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지만 지역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해서 그다지 뭐 그렇게 어려운 주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자, 요렇게 하나 보셨고, 그 다음에 승역지의
소유자. 자, 이게 이제 주인공, 주어를 먼저 정확히 체크를 하셔야 돼. 승역지의 소유자, 승역지 소유자 해서 지금 두 가지 명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자, 일단 가십시다. 요역지가 있고요. 승역지가 있게 됩니다. 요역지가 있고 승역지가 있게 된다. 자, 그랬을 때 지금요, 이 승역지를 나다니기 위해서 여기다가 지역권을 설정을 했고요. 경우에 따라서 보도블럭을 설치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왔다 갔다 하려면 흑증창을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도블럭을 설치할 수도 있다. 이런 논리에서 시작합니다.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 행사를 방해하는 범주 내에서 지역권자 누구죠? 요역지 소유자 등이 어떻다? 지역권자가 되겠죠. 그래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해서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공동 사용할 수 있다. 해서 자, 요역지 소유자가 나다니기에서 보도블록 설치했으면 승역지 소유자도 다 공동 사용할 수 있다. 이건 외우는 거 아니야. 그 다음 주제가 출제 포인트죠. 만약에 자, 이 공작물을 공동 사용한다. 누가? 승역지 소유자가 공동 사용함에 있어서 그 소유자는 그 공작물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원래는 누구 몫이야? 누구 거야? 바로 승역지 소유자만이 쓸 수 있는 부분인데 공동 사용할 수 있고 공동 사용한다라고 하면 어떻다? 비용을 분담해야 된다. 이걸 가지고 주어 승역지 소유자 비용을 분담해야 된다. 왜 이렇게 뭐라고요? 승역지 소유자 비용을 분담해야 된다. 물론 이제 당연히 논리 구조상 비용을 분담한다는 얘기는 그 공작물을 공동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승역지 소유자 분담해야 된다. 요거 하나 이슈고요. 좀 어려운 게 다른 얘기인데요. 승역지 소유자라고 하는 거 문장 먼저 외워볼까요?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에 토지의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하여 공작물의 설치 수리 의무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라고 해서 외울 게 뭐야? 승역지 소유자 면할 수 있다. 외울 게 뭐라고요? 승역지 소유자 면할 수 있다. 자, 다시 승역지 소유자 분담해야 된다. 승역지 소유자 면할 수 있다. 일단 외우고 거꾸로 치고 들어가시는 거야. 승역지 소유자 분담한다. 승역지 소유자 면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수리 의무의 면제라는 주제에서 나오게 되는데 원래 이 얘기는 이렇게 갑니다. 자, 계약을 통해서 지역권 설정 계약을 통해서 승역지 소유자가 이 공작물 보도블럭을 수리하기로 약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를 나다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도블럭 공작물을 설치한다라고 했을 때 아까 공동 사용할 때 수리자 비용을 분담한다. 이건 별 문제는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나오는 것이 이 얘기인데 승역지 소유자 위기에서 부담을 면할 수 있다 해서 이 얘기의 논의의 전제는 자, 지금 지역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부분 보도블럭의 수리 의무를 누구한테 부여할 수 있다? 승역지 소유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 자, 승역지 소유자의 경우에는 그럼 이제 공작물 보도블럭을 잘 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이 지역이 뭐 저지대인가 봐.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이 되게 되면은 이 보도블럭이 침수가 되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그때마다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 소유자에게 전화지라고 지랄이야. 야, 비 내린다. 물 빼라. 라고 해서 자꾸 전화지라고 하는데 문제는 얘가 이 승역지 소유자가 제주도 여행 갔다 왔어. 가 있어. 근데 글쎄 또 비가 온지 안 오면 어떻게 하냐고 옆 동네 갔는데 그래서 또 전화해갖고 야, 뭐 비 내린다. 지금 이제 보도블럭 물 차고 있다. 빨리 물 빼. 라고 했을 때 짜증나잖아. 그러면 이 토지 그 부분을 잘라내서 너 가져. 누구한테? 요역지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을 가리켜서 소위 위기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아예 땅 넘겨주면서 더 그 수리 의무 부담을 면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 이런 식의 논리고 그래서 외울 게 뭐라고요? 승역지 소유자 분담해야 된다. 승역지 소유자 위기하여 면할 수 있다. 승역지 소유자 다 위기하여 면할 수 있다. 승역지 소유자는 뭐라고요? 위기에서 면할 수 있다. 이 정도가 지역권 전부예요. 근데 이런 문장을 골고루 꼼꼼히 읽어가시면 되게 힘들어지고요. 주어
이곳으로 끊어서 가시면은 금방 몇 초 안에 해결되실 수 있습니다. 교재 가지고 이제 지문 가지고 내용들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48페이지부터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 핵심 지문 1번 지문부터 볼까요? 공유자 1위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이건 좀 어려운 주제인데 공유라고 하는 거 우리 앞에서 그렇게 봤어요. 자, 공유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논의를 합니다. 사용 수익에 관한 부분 어떻다? 과반수 지분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처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지 멋대로 지역권 설정을 할 수 없고 다른 공유자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 이 지문은 상당히 어려워요. 왜? 갑자기 지역권 파트에서 공유라는 개념이 탁 튀어나와 버리니까 당황하실 수 있는 점. 1번 중요하지 않아요? 2번 가서 봅니다. 요역지는 한필 토지의 전부여야 하나 승역지는 한필 토지의 일부일 수 있다. 우리가 기억할 건 뭐라고요? 승역지는 한필 토지의 일부일 수 있다. 그림을 기억하셔야 돼. 승역지는 어떻다? 한필 토지의 일부일 수 있다. 3번 요역지는 한필 토지여야 한다. 예, 오른편 되겠고요. 그저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승역지는 한필 토지의 일부일 수 있다. 4번 승역지는 한필 토지여야 하지만 요역지는 한필 토지의 일부. 틀렸죠? 승역지가 뭐라고요? 한필 토지의 일부. 계속해서 기억할 게 뭐라고요? 승역지는 한필 토지의 일부라고 하는 거 해서 4번을 틀리게 뽑았고요. 5번 지문 한필 토지 일부로 승역지로는 지역권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계속 나온 얘기죠. 자, 승역지는 어떻다? 한필 토지 일부일 수 있다. 6번 자기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해서 타인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약정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것은 지역권 설정에 관한 합의이다. 이런 게 이제 지역권, 통행지역권을 설정해 주는 케이스죠. 그러나 자, 지역권이 성립하려면 뭐까지 있어야 된다고요? 설정 등기까지 있어야 어떻다? 지역권은 온전하게 성립한. 참고적으로 앞에서 우리 지상권은요, 최단 존속기간만 있었고요. 지역권은 나중에 전세권은 최장 존속기간만 있습니다. 근데 지역권은요, 존속기간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구적인 의미의 지역권 설정도 가능하다. 이런 식의 취지. 7번 질문. 요역지 공유자 한 사람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함께 취득하게 된다. 해서 지역권 설정 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다고요? 다른 공유자도 함께 취득을 하게 된다. 8번 보셨고, 그 다음에 9번 질문. 요역지 지상권자 자신의 용의권 범주 내에서 지역권 행사할 수 있다. 맞죠? 지금 요역지의 소유자가 지역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지금 몇 번? 9번 보고 있죠? 요역지 지상권자도 어떻다? 당연히 같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10번. 요역지 전세권자 지역권 행사할 수 있다. 똑같은 얘기죠? 9번, 10번에서. 9번은 지상권자, 10번은 요역지 전세권자. 그래서 요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을 취득을 하게 되면 요역지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같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해서 다시 애초에 지역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때, 설정 등기를 하기 위해서 설정 계약을 체결할 때 요역지 지상권자, 전세권자가 스스로 지역권자가 되는 것도 가능하고 요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자가 되게 되면 그 토지의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러분 교재 149페이지 첫 번째 박스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해서 취득시효가 인정된다. 맞죠?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계속되고 표현됐다. 등기 안에서도 하면 등기 청구권 발생한다. 이런 취지고 2번 지상권자는 인접한 토지의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다. 틀렸죠? 지금 아까 요역지의 소유자가 지역권자가 되는 게 일반적인 모습. 요역지의 지상권자로 전세권자도 뭐가 될 수 있다? 지역권자가 될 수가 있다. 그런데 등기를 안 했다고요? 그러면 20년 지났을 때 뭘 할 수 있다고요? 등기 청구권 행사에서 시효 취득을 할 수가 있다. 답이 됐었고요. 3번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 증명해야 된다 해서 큰 의미 없고요. 4번 토지 불법 점유자 통행지역권 시효 취득할 수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 자, 옳은 표현.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역지 소유자는 도로 설치로 인해서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되게 어려웠던 주제. 자, 가십시다. 아까 우리 지상권이라고 하는 게 뭐 있었죠?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 타인의 토지를 건물 소유나 수목 소유, 공작물 소유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지상권이라고 얘기하죠. 지상권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따로 얘기 안 하면 당연히 유상으로 봐야 되죠. 지역권, 타인의 토지를 통행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좀 어려웠다고요. 자, 그런데 지역권도 따로 얘기를 안 하면 당연히 어떻다? 유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유상으로 어떻다? 해석을 해야 된다. 남의 땅을 밟는데, 남의 땅을 이용하는데 공짜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계속 출제 이슈가 뭐냐면 지상권을, 지역권을 가지고 있으면, 지상권 가지고 있으면 타인의 토지를 자, 건물 소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거하고 무상으로 사용하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이듯이 지역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인즉슨 당연히 뭐라고요? 자, 이용을 하는 것, 통행을 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일단은 어떻다? 보상은 해야 된다. 유상으로 해석을 할 것. 그래서 자, 그 정도 해서 다시 한번 5번 좀 볼까요? 통행 지역권을 시효 취득했다면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역지 소유자는 도로 설치로 인해서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 당연히 어떻다? 지금 지역권 취득했잖아요. 그래서 이 통행지에 대해서 일정한 시설 등을 설치해서 피해를 줬다. 그럼 당연히 보상해야 된다. 이게 논리구조가 유상이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 1번. 유역지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의 지분 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안 되죠? 자, 공유 관계에선 취득할 때도 동시에 취득하고 소멸할 때도 동시에 소멸을 해야 된다. 2번 승역지 공유자 중 1위는 자신의 지분 만에 대해서 지역권 소멸시킬 수 없다라고 해서 옳은 표현. 3번 토지 공유자 1위는 지분에 관해서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케 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역시 옳은 표현.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민법이 어려운 게 내용 간단한데 표현들이 조금씩 말을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내니까 결국은 다른 건 없고요. 이 지금 단어의 의미를 꼼꼼히 새긴다고 되는 거 아니고 대충 개념을 이해하고 들어가면 대충 용서가 됩니다. 표현들에 그렇게 몰입하지 않아도 돼요. 자, 넘어가서 150페이지에 지역권의 효력 등에 관한 지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료 150페이지 첫 번째 박스 1번 지문. 승역지의 점유가 침탈되었을 때 지역권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른 거 필요 없고 지역권자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앞에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 중에서 자, 지역권은 준용되지 않는 게 반환 청구권. 자, 이 승역지에 대한 점유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역권자는 가끔 나다니는 것이지 항상 그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 2번 질문이요.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된다. 틀렸죠? 반환 청구권은 어떻다? 지역권에 준용되지 않는다. 3번 지역권자 지역권에 기한 방해 예방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중요치 않고 옳은 표현. 우리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는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로 구분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반환 청구만 인정 안 되고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는 동일한 구조로 인정이 되게 된다. 4번 지역권자에게는 방해 제거 청구권과 방해 예방 청구권이 인정된다. 근데 답을 뽑는 걸 눈치를 채셔야 돼. 결국은 답이 되는 주제는 뭐라고요?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 되겠고요. 5번 지역권은 유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 옳은 표현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권은 유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7번째 지문이요. 유역지와 분리해서 지역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해서 틀리게 뽑았죠. 그래서 우리가 지역권만의 양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전세권하고요. 나중에 지상권은 기본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8번 요역제 분리해서 지역권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도 없죠. 이게 나중에 이제 24회 때인가 나왔던 문제 그런 게 나와요. 다음 중 무효인 법률행위는 지역권의 저당권 설정 계약. 이것은 무효인 법률행위 됩니다. 지역권은 어떻다?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저당권도 설정할 수 없다라고 할 것. 교재 151페이지. 연속 답이 됐었고 되게 어려웠어요. 자, 승역지 소유자. 비용을 분담한다라고 있었죠. 자, 근데 1번 좀 보니까 주어서로 끊어가야 돼. 승역지 소유자 끄트머리 비용을 분담할 필요는 없다라고 해서 겁나 길어서 힘들었어요. 아까 사연은 대충 설명드렸어. 공동 사용한다는 전제하에서 다 비용을 분담해야 된다. 누가요? 승역지 소유자. 그 다음에 2번 질문 요역지 소유자 끄트머리 부담을 면할 수 있다. 되게 어려웠어요. 지금 위기해서 자신의 부담을 면할 수 있는 사람 누가 됩니까? 승역지 소유자. 승역지 소유자가 어떻다? 위기해서 부담을 면할 수 있다. 승역지 소유자가 뭐라고요? 위기해서 부담을 면해. 근데 이걸 요역지 소유자라고 해서 아주 까다롭게 구성을 했어요. 내용보다 보면 순식간에 실수하는 부분이 이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지역권에 관한 주제. 잠시 끊었다가 이제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